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철도 교통의 허브인 KTX 천안-아산역 일원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환승 시설은 물론 쇼핑과 숙박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충남도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인데요. 이에 충남도가 인근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입니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24,800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 중 8번째로 많습니다. 바로 옆 아산역까지 합하면 일일 유동 인구는 3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2026년 장항선 복선 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광역교통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TX 천안-아산역 일원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지 규모는 약 6만 7천 제곱미터로 센터 안에는 철도와 버스 환승 시설을 비롯해 숙박과 쇼핑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9년까지로 추정 사업비 8,700억 원은 전액 민간 투자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아산과 천안시를 비롯해 철도공사와 공단,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 5개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환승센터의 지속가능한 구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들은 행정적 지원을 비롯해 개발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도는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추적 교통요지에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지면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은 연간 800만 명이 이용 중인 철도 교통 허브입니다. 이곳에 광역 환승센터를 건립하면 파리, 라데팡스처럼 광역교통의 허브이자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는 전담 조직을 가동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뒤 2026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지역의 문화시설이라고는 전무하던 시절, 국립세종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국내 유일의 정책정보 특화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지만 열린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한 건데요. 그런 도서관이 개관한 지 어느덧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 세종도서관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 자리한 국립세종도서관입니다. 한 권의 책을 펼쳐놓은 듯한 부드러운 곡선의 건축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행복도시 최초의 문화시설로 개관한 지 어느덧 10년.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난 2013년 12월 개관 후 2016년엔 한 해 86만 명이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70만 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엔 코로나19 확산과 구조적인 안전 문제 등으로 문을 닫으면서 이용객이 줄었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지난 2021년 문을 연 세종시립도서관과의 이용자 분산 효과로 당분간 방문객 급증 현상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보유 중인 책의 양도 급증했습니다. 개관 당시 8만 7천여 권에서 현재는 93만 6천여 권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은 어떻게 될까? 대출 회원 가입 현황을 보면 30, 40대가 각각 27.1%와 2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20대와 10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미만도 9.4%나 됐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뒷받침하듯 그동안의 도서 대출 통계를 분석해보면 아동 자료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국내 최초의 정책도서관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정책 자료 대출도 29%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8,200여 차례에 이르는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돼 약 54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열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우뚝 섰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행복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지혜와 정책을 찾아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출범 초기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던 세종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던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이 국내 유일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 그리고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기 위한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아산시와의 접경지대에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하자 아산시가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안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를 놓고 두 지자체 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천안시는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아산시는 조정 결정 내용이 미흡하다며 이의 신청을 결정하면서 천안시 소각시설 추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준공된 천안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에 내구 연한이 추가되며 추진된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 천안시는 1호기 인근 부지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신규 대체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은 260톤으로 1호기보다 70톤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문제는 소각시설 부지가 천안 아산 접경지대라는 겁니다. 아산시는 대체 시설 반경 700m 안에 2,000세대 가까이가 밀집해 있다며 소각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상생지원금 40억 원 지원을 비롯해 신규 소각시설 10판매 수입 배분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주민대표 인원의 40% 이상 아산시민 위촉 등을 천안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상생지원금 최대 25억 원 지급 검토 이외에 수입 배분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천안시는 지난 4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조정위는 천안시가 아산시에 상생지원금 30억 원을 지원하고 천안시는 아산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되 아산시는 천안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두 지자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산시는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천안시가 아산 주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는 주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반면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천안시는 아산시의 이의 신청으로 조정 결정이 무효되면 여러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산시와의 협의를 다시 하거나 부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정에 실패하면서 천안시 백석동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은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 시즌을 리그 최하위로 마감한 천안시티FC가 4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경질한 데다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약직 사무국장이 정규직 팀장이 되기 위해 이른바 셀프 채용을 했다는 건데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합격자 공고문입니다. 경영기획팀장 합격자로 이름을 올린 A씨는 바로 직전 계약직 구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사무국장 재임 당시 채용 계획과 인사위원회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 발표에 대해 A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사무국장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프로구단 준비 등을 위해 구단주인 천안시장으로부터 연임 지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가 통보와 함께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지원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또 평가표와 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여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존 직원에 대한 가점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단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점수를 매겨 홍보 마케팅팀 차장을 채용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천안시는 앞서 이 두 건을 부정 채용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올해 프로축구 K리그2에 처음 진출한 천안시티FC는 리그 13개 팀 가운데 13위로 최하위에 그쳤고 박남열 감독을 경질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신청한 도시개발 지정 권한이 포함된 특례 지정이 11개월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계부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박경기 아산시장이 직접 특례 추진 쟁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무특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다시 한번 당위성과 함께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열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에서 심의가 보류되면서 부여가 불투명해진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특례. 박경기 아산시장은 특례 지정을 촉구하는 관계부처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부처의 반대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박 시장은 단순한 개발 수요에 불과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 2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명확한 행정 수요라며 충분히 특별하고 실질적인 행정 수요임을 강조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적 검토와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실시하는 데다 아산시가 기한한 도시개발 계획이 광역 단위에서 반려된 적 없는 점을 들어 역량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자가당착의 논리라며 아산시처럼 도시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해가는 상황에서 적기에 행정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례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 생태계 자체가 변해가는 상황에서는 도시개발의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기 행정 공급에 실패할 경우 도시는 성장 탄력성을 잃어서 아산시에 모여들었던 자본과 기업 그리고 인구는 모두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례 지정이 될 경우 지정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개발 행정 절차가 최대 23개월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028년 건립될 경찰병원 분원과 연계한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등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산시에게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된다면 충청권 전역으로 생활, 교통, 주거, 의료 등의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례 지정의 당위성을 알린 시는 이제 정치권 등과 협조해 특례 지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보호수에 대한 소재가 등장해 주목을 끈 바 있죠.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모두 9그루 있는데 일부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장 확인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리 실태는 어떻고 무엇이 문제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무궁화공원 인근 나란히 선 나무 3그루가 위용을 자랑합니다. 약 190살 먹은 느티나무로 세종시 제7호 보호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엉망입니다. 표지파는 사가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졌고 접근을 제한하는 안전 펜스조차 없는 것은 물론 나무 사이엔 정체모를 평상과 의자마저 설치돼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전 마을 주민들이 쓰던 것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모를 이 평상 위를 보면 이렇게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는가 하면 평상 모서리 부분이 돌출된 나무 뿌리를 누르고 있기까지 합니다. 전혀 보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 월산리에는 또 다른 보호수, 수령 180년 된 팽나무로 주변에 잡목들이 우거져 가까이 접근조차 힘들 뿐더러 바로 옆엔 버려진 불법 건설 폐기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이 나무가 보호수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지난 7월 보호수 주변에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가 강화됐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천연기념물 관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인근에 있는 수령 600년 이상 된 임난수 은행나무가 행복도시 최초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표지판엔 아직도 시기념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곳 역시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관광객이나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불교 체험관 쪽으로 가는 또 길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가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관리가 허술할까? 보호수 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몫이지만 행복도시에서 아직 세종시로 이관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LH 세종특별본부가 맡고 있는데 서로 떠넘기기와 행정미숙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시와 또 LH 그리고 행복청이 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좀 떠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세 기관이 함께 공조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호수 그리고 녹어수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세종시는 지난 5일 부랴부랴 LH의 합동점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LH도 추가적인 관리 대책을 계획 중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정은 됐지만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수들, 관계기관 간 협업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고 합니다.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도 무려 500마리의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줬는데요. 이 일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송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주인 60대 여성 A씨는 몇 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홀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심한 악취 탓에 이웃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천안시와 동물구호단체가 확인한 결과 고양이 사체 509가 발견됐습니다. 사체와 분변을 포함해 이곳에서 나온 쓰레기만 7.5톤에 달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20여일이 지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악취는 남아있었지만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많이 정돈된 모습입니다. 집주인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살아서 발견된 고양이 28마리 가운데 4마리는 입양을, 5마리는 서울 지역 동물보호단체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이 2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태어나 현재는 2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4개 단체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정성껏 돌본 덕분입니다. 첫날 저희들이 구조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다 바꿔서 일고 나간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반려동물 용품 업체 2곳은 영양제와 장난감, 배변 용품 등을 가지고 현장을 찾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같이 대표님 소개로 배변 용품과 그리고 좀 더 살균 탈취제를 좀 보태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 보니까 생각보다 더 정말 좀 환경이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요 천안 지역과 뭐 충남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협찬을 하고 후원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천안시 수의사협회도 고양이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바람은 어렵게 살아남은 고양이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입양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제발 좀 많이 이주가 좀 더 오래 가서 좋은 입양처를 많이 찾아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저희 바람이에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에게 소원을 빌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받고 싶은 선물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아이들이 기뻐해야 할 성탄절이지만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욱 쓸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매년 초록색 산타복을 입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탁자마다 선물 꾸러미가 가득합니다. 유명 브랜드 신발과 옷, 장난감처럼 하나같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물건들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천안 아산점과 향토기업 아라리오가 마련한 초록우산 산타 원정대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 2011년부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회사의 후원금을 더해 성탄절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매칭으로 하는 그런 희망 산타 원정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12년 차 하고 있는데 해마다 또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갖고서 또 기부 금액도 또 전년도에는 2,75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또 3,125만 원으로 다 또 늘어났고. 산타에게 소원을 빌듯 사전에 각자 원하는 선물을 파악해서 주다 보니 아이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런 과정일수록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금번 산타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미리 받아서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받을지 미리 좀 고민하고 받았을 때 정말 본인이 원하는 선물이기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선물은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천안과 아산에 사는 240명의 어린이에게 전달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